님들 다 와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선생님만 스탠바이 되시면 빨리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선생님들? 아, 네, 아,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거의 8시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성여자고등학교 전성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금요일 날 연수를 하면서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건 금요일 시간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 어떤 기술적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한테 이해의 연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생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PT 또한 사실은 어, 혼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팀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하면서 학부모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 팀하고 좀 의견이 좀 그러니까 이제 바쁘셔서 어쩌다 보니까 혼자서 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섹션들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고려했던 건 뭐냐면 학부모님들의 연수에 아마도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진행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4월, 3월, 4월 학부모 총회 때 많이 학교에서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화면 공유하면서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학부모 총회를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가 경험한 변화, AI 시대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AI 시대의 교육의 미래 이세 가지를 만들긴 했는데요.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방문의 날 이때 쓰시면 아무리 우리 강사님들, 선생님들이 가셔서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건 저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제일 괜찮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좀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제 나이에 제일 맞게 1980,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유행하는 것들의 아이돌이 뭐 있었는가를 AI를 통해서 제가 검색했습니다. 뭐 H.O.T나 그리고 뭐 잭스키스 이런 친구들. 어찌 보면 우리의 경험 변화는 이때는 방송을 우리는 그때 바로바로 볼 수 없던 시대를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쇼츠까지 해서 다양하게 바로 볼 수 있는 시대까지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선생님들. 제가 이 자료 찾는 게, 서치를 통해서 찾는다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1950년대 사진부터 1990년대 우리의 나라의 교실들의 책을 찾기 위해서, 뭐, 어떤 학교인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학교에 검색을 통해서 학교의 졸업 앨범까지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의 교실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생각보다 그 교실의 환경 그리고 내용들이 흑백 사진이다. 이제 컬러로 변했다 뿐이지 생각보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큰 변화를 가져온 거는 이제 2000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컴퓨터가 들어왔죠. 컴퓨터가 들어오고 2012년 일부 학교에 우리가 이제 전자칠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2020년대부터는요. 마이크로소프트만 추구하던 학교에서 직업계고에서는 이제는 매킨토시까지도 들어오는 시기가 들어왔고요. 쌤들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제 3D 프린트 그리고 또 모 학교에서는 이제는 게임 관련된 프로그램들까지도 들어와서 게임 학과들까지도 있습니다. 직업계의 경우는. 그래 AI에게 질문했습니다. 2035년에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데요. AI에게 물어볼 때마다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학생들이 교사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거를 보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각자 학이지만 자신의 주도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20년에 우리의 교실은요, 칠판과 교과서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일방향 중심의 교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통신의 변화 또한 부모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처폰, 스마트폰, AI 비서. 저는 이제 연수회 한번 나갔을 때 이때 선생님들 챗GPT 프로그램 가지고 어, 이제 한번 챗GPT와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 탐색에서는 이제 도서관, 인터넷 검색, 이제는 AI 시대까지로 다양하게 변화가는 시대까지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도 부모님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변했나 보니까 이제 무인 키오스코, 챗봇, 그리고 모바일 뱅킹까지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수업은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과거에 저희 대학에도 온라인 수업, 우리 원격 수업, 원격 수업 때 이게 될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일상화됐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습니다. 가상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기기 생각보다 다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선생님들도 보니까요. 어떤 선생님들은 마치고도 카톡으로 선생님들한테 애와 대화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줌으로도 방과후 수업도 하시는 경우도 급한 경우도 있는 걸 봤습니다. 방과후는 좀 표현이 좀 그렇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동아리 수업도 하는 경우들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달라진 환경은요. 어쨌든 이제 1인 디바이스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1인 디바이스 환경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그죠? 이제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과제, 그리고 AI 기반의 학습까지도 분석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AI 교육의 미래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개인화된 학습 경로, 그리고 실시가된 언어 번역, 그리고 가상현실 체험 학습, AI 듀티가 있는 이런 AI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거라는 걸 부모님들한테 한 번 더 강조해 주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왜 이렇게 변화가 됐나라는 게 출발점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이 궁금할 건데요. 코로나19가 상당히 큰 변곡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AI, 생성의 AI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부모님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부모님들이 생성의 AI가 뭔지,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AI가 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강조하면 줌 수업의 보편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활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하고 논의하시면서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도 지금 6살짜리 아이가요. 저보다 태블릿을 더 잘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디지털 기기에 더 접목다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종이책보다 디지털 기기로 책을 더 잘 보는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연구부장 하면서 학생들하고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요. 왜, 아침부터 태블릿을 가져가냐라고 이야기가,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보유했느냐, 그리고 또 시험 시간에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강조하는 시점이 되는 게 맞는 게요. 나 이거 지금 노트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시험 치기 10분까지 나는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종이보다 이제 디지털 책으로 더 보는 것들이 더 일상화되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이 디지털 교과서이고 선생님들 또한 온라인 과제 제출하는 것들이 패들렛이나 그리고 또 팅커벨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과제 제출도 아마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식은 블렌디드 러닝, 폴립 러닝,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또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쉬워진 것들이죠. 자, 한 번 더 생성 AI 등재 생당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한 번 더 강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활용률이 높고 대학생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챗GPT라든지 그리고 생성 AI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중학교 또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리튼이라든지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사용 규정은 상이하다고 밑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전자책이 우리 AIDT가 들어오면서 AI 튜터링 수업들 실시간 피드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금 그때 즉각적인 오류를 개선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합니다. 지금 아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지금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5학년 올라간 아이가 약수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약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는 이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안 주니까 혼자서 다른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자기가 올려놓은 것들이 잘못된 거를 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봤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더 속도가 빠르고 우리 아이는 더 속도가 느린 거에 대한 개인화된 맞는 커리큘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미래는요, 교육 환경의 변화와 미래학에 대해서
변화갈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학습 경로, 그리고 실시가된, 그리고 또 가상현실의 체험학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만들어질 거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1으로 하시면 이거를 하나 선택해서 연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부터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하냐? 시작은 출발은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교실에 수업했다. 현재에서는요, 대학교도 그렇고, 아마 전자칠판을 놔두고 다양하게 앉아서 수업하는 것들이 어, 자유로운 교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에 가봤었는데요. 선생님들도 책상 자유롭게 앉는 것 또한 허용된 학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이제 변화가는 암호의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 교육이 변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급변하는 거죠. AI와 기술이 발전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제가 이제 선배 선생님들하고 토론하면서 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요. 한 교실에 제일 많을 때 몇 명이셨어요? 여쭤봤더니 78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우리 직업계고 아이들이 20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8명 때보다 20명의 아이들을 더 다루기 어렵다고 그 선배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그 개인화에 대한 강조들이 더 변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그때 아마 영어 수업을 언제 했냐고 기억도 안 나지만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기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세대가 변화간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무조건 암기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서는 어쨌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미래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AI가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주고 사람은 뭐 한다? 창의적인 사고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들을 한 번 더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하고 의논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외운다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창의적,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암기는 중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중요하지만 미래 갈 방향들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에 초점을 둔다는 교육이 중요해 가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과거에는 혼자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다 같이 토론하면서 논의하는 수업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수업들이 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과거 수업에서 현재 수업이 어떻게 변화했고 미래 수업. 근데 미래 수업이 사실은 저 또한 AI에게 물어봤겠지만 이렇게 변할지는 저도 사실은 장담 못하겠습니다. 허나 미래 가상 예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또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수동적으로 전달만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영상에서도 보니 뒤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영상을 틀어놔 주시고 미리 그러면서 뒤에서 아이들과 이런 내용이 어때라고 상호작용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학생들의 논의하는 것들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표준화해서 개별화로 가는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합니다. 계속 지금의 교육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별 평가. 저는요, 학부모님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엄청 잘하지만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속도, 그리고 개인적인 개인별 하는 평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학습에서는 오답을 어떤 아이들이 취약한지 그리고 언어학습들 그리고 과학실험에 맞춰서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합니다. 과거에 저 또한 현미경 보면서 이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미경을 보면서 그 사진을 통해서 AI에게 사진을 붙여 설명하면서 바로 아이들이 보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교육의 변화 또한 학생의 중심에서 그리고 또 역량 중심, 그리고 기술 변화, 유연화 학습들이 어떻게 변화가는지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로 관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변화의 필요성, 결국은요, 미래 직업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글로벌 경쟁에 확보하고 학습 효과가 극대화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의 이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학부모의 마음으로 변화를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변하는 세상에서 다가가고요. 그리고
학생의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그래서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난 즐거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부모님들하고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스트레스 감소는요,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그리고 그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강조되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더 감소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싸우는 내용이 좀 준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AI 도구 활용하는 것들, 그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얼마나 윤리적인 교육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부모님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보다 더 잘 가는 것들, 그리고 또 챗GPT로 소라 영상으로 아이들이 어떤 무서운 영상들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료 이미지 영상 만드는 것들도 저희는 교육력 영상 이미지를 만든다 면 일부 의도하지 않은 경우 윤리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선정적 그리고 폭력적인 영상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비방하는 영상들을 편집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더 강조하는 그 내용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미래 직업에 AI가 어떻게 협업되는지 까지도 이 교육의 방향성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AI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에 꼭 질문을 꼭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뭐다? AI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창의력과 창의적 사고력이다.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지금 챗GPT가 빠른 답을 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더라도 저 죄송합니다. 여기 AI가 생성하다 보니까 사진들이 좀 이상한 건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출발은 우리라는 것들을 그래서 디지털 교육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모님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학부모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향상 교육 방법에서는 디자인 싱킹 앞에도 우리 하시더라고요. 스팀 교육 그리고 창의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하고 이 내용이 지금 미래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같이 조금 더 강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창의적으로 해결한 디자인 싱킹 그리고 스팅 교육, 융합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더 문해력, 창의적 글쓰기가 얼마나 강조돼야 되는지를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AI 로보틱스 프로젝트 챗봇 개발하는 데이터 분석하는 내용들을 또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지만 앞에도 말했다시피 윤리적인 딜레마 토론 그리고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윤리적 가이드 프로젝트가 윤리적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식은 부모님도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들이 연계되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온라인을 만들어서 복습하는 경우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AI 활용 프로젝트 학습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AI를 가지고 프로젝트 학습하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 주제 선정을 하고 그의 개인에 맞는 프로젝트를 주제를 하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의 활용 용도, 그리고 또 협업의 용도로 쓸 수 있게 아이들이 강조하면서 그리고 프로젝트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중심의 수업 모델링, 이런 것들은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AI를 어떻게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AI를 작문 도구로 쓰고 있고, 개인화된 도서를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 하는 모습들을 여기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를 하면서 수학 수업하는 것들도 우리 ADT와 연계해서 일부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집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또한 똑같이 강조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과 성과는요, 결국은 동기가 향상되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이해가 되고 디지털 역량이 강화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미래 교실 또한 스마트 교실 환경되고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되고 개인화된 학습 포트가 된다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앞에는 이런 제일 첫 번째는 어쩌면 파트가 교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이라 했다면 세 번째는 어떤 방향을 지었냐면요. 어,
우리가 디지털 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직업과 어떤 연계가 있고 어떻게 관련이 있냐는 거를 세 번째 파트로 씌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직업 환경은 전통적인 기술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미래 환경은 지금도 많은 회사에 대해서 AI가 협업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실제 회사에서. 그래서 AI가 협업하고 있는 혁신들. 그리고 AI와 하고 있는 직업 세계에서, 요거는 영상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직업의 변화가 AI가 반복적인 데이터 중심적인을 보조하고요. 그리고 AI가 협업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아마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이 올 거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이 AI 트레이너, 그리고 유전자 상담사, 그리고 가상현실 디자이너 것들이 이런 예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라지는 변화와 직업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책을 보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AI가 대체 가능성 있는 높은 직업들은요, 데이터 입력, 단순 통역, 기초적인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직무 변화가 엄청 있을 것 같은 것들은 회계, 법률, 마케팅 등 것, AI 활용으로 인한 업무 변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응들을 부모님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하고, 고3 부모님들하고 직업 계고 있는 부모님들하고도 논의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뭐, 대학만 잘 가면 되지.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 교육은 소프트 스킬, AI 리터러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I 리터러시는요. AI 이해와 활용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정보 판면 능력이 필요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활용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 구체적인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걸 강조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다. 어떻게 하면 문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아이디어 생성을 하고 실행 및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여기 영상을 안 넣었는데요. 우리 그 예전에 이제 우리 바둑 뒀던 그분도요. 지금 이제 바둑을 안 두신다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컴퓨터에게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창의성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창의적 교육 그리고 또 AADT 디지털 교과서가 얼마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거라는 것들을 지금은 아니지만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팀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협업에 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얘기했던 AI 윤리의 이해, 그리고 올바른 활용 방법들을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부모님들한테도 온라인 에티켓, 그리고 디지털 체험관, 건강 활용 방법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과별 AI 활용 사례는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더 선생님들이 전문가이시니까요.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료 검색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왜 AIDT 교과서들이 사용되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별 적합한 AI 활용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교육용 A 앱으로 기초 학습을 보조하고요. 그리고 초등 고학년 자기주도 학습하고요. 중학교 때에서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고등학교 때는 프로젝트 학습을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예시로 제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사용 시간 관리 방법 부모님들하고 사실 부모님들 아이들이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시간 설정하고 진도 체크하는 것들을 같이 의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같이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AI 사용 습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AI 생성 AI가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중단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건강한 사용 습관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 또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 다음에도 보면 부모님이 준비한 사항 것들은요. 결국 우리 부모님들은 이 AI 기본 개념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AI랑 AI에 대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야, 생생하게 쓰지 마가 아닌 부모님들이 이걸 왜 사용되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가지고 똑같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체험에 부모님들이 카톡을 사용 못 하셔가지고 아이들하고 되게 멀어지다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AI 활용 실정법, 일상적으로 AI 스피커로 영어 회화 연습하는 것들이라든지 튜터링 외
그리고 관리 감독.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 영어 교육도 AI로 외부를 하시면 보조 역할을 낼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대화의 주제가 아이들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혼자 하지 말고 특히 저학년일 때는 같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교육의 이 시대 때 부모님들이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교와 가정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들에게 다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요. 이 PPT 제작 시간은 이 90장, 80장 정도 게 얼마 걸렸을까요? 라고 마지막에 만약에 세 개 다 왔다면 질문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시간은 더 짧았지만요. 저희가 간마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PPT를 만드는 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다. 그래서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과거처럼 PPT를 만들면서 이틀, 3일 정도를 걸리는 시간은 아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시대가 왔다는 것들을 공감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부모님들이 되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여주면서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꼭 한 번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걸 부모님들에게 하시면서 마지막 섹션마다 Q&A 하시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여자고등학교의 전성호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흘러간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네, 학부모님들 교육을 제가 섹션 한 번 더 다시 강조하면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교육을 이렇게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섹션은 직업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긴 시간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세 개 다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그리고 연수하실 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변화로 해서 부모님들하고 좀 재밌게 연수하는 걸 좀 좋아해서 1번 영역을 잘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연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혼자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귀중한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